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오토데스크의 PTC 인수설 때문에 시장이 좀 떠들썩했었죠. 결국엔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덕분에 PTC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PTC 흔들림 없는 성장과 투자 매력 분석 이걸 바탕으로 이 기업의 진짜 모습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뭐랄까, 인수설이라는 이슈는 잠시 제쳐두고 PTC가 원래 가진 강점,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PTC, 사실 이름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회사죠? 네, PTC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그리고 산업 분야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품 수명 주기 관리, PLM이라고 하죠. 그리고 CAD, 그러니까 컴퓨터 지원 설계, 또 요즘 정말 핫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 IoT랑 증강현실, AR까지요. 이 분야들에서 아주 탄탄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윈드칠이라던가 크리오, 띵웍스, 온쉐이프 이런 이름들이 대표적입니다. 아, 네네. 들어본 이름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매출의 95% 이상이 구독 기반이라는 거예요. 반복 매출이죠. 95%요? 와, 네, 이건 안정성이랑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기술 기업들 보면 재무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경우도 많은데 PTC는 좀 다른가 보네요. 재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PTC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예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연매출이 한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넘고요. 순이익도 약 4억 4천만 달러,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요.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인데 전년 대비 23%가 늘었어요. 23%나요? 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거든요. 이게 무려 41%나 증가했습니다. 와, ARR도 그렇고 FCF 증가율이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그 반복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 이게 안정성 측면에선 정말 큰 장점이겠어요? 맞습니다. 그 95%라는 숫자가 그냥 안정적인 수입원, 그 이상이에요. 이건 고객들이 PTC 솔루션 없이는 좀 힘들다, 깊숙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얻는 데이터로 PTC는 고객 니즈 파악하고 제품 개선하는 속도가 엄청 빠를 수 있죠.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예요. 아, 숨겨진 동력이 또 있었군요. 네, 그래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56배 수준인데 이런 높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생각하면 시장 기대치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성장성도 좋고. 그런데 왜 갑자기 오토데스크 인수설이 터져나왔던 걸까요? 그게 지난 7월에 블룸버그 보도가 딱 시작이었죠. 인수 가능성이 또 나오니까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오토데스크 주가는 내리고 PTC 주가는 확 뛰었죠. 아무래도 두 회사가 캐드 쪽에서 경쟁 관계니까 그랬겠죠? 합병하면 시너지도 있겠지만 독과점 우려도 있었을 테고요. 네, 맞아요. 그런 기대와 우려가 막 교차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오토데스크가 공식적으로 철회했잖아요. 네, 공식 발표했죠. 자기들은 이제 클라우드랑 AI 중심으로 자체 성장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이유를 댔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행동주의 펀드, 스타버드 밸류의 반대도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수설이 뭐 잠시 주가를 흔들긴 했지만 PTC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PTC는 혼자서도 정말 잘 나가는 회사구나 하는 시장의 신뢰만 다시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셈이죠. 그렇네요. 인수설이라는 이슈가 거치고 나니까 오히려 PTC의 진짜 실력, 그 내공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이렇게 탄탄할 순 없을 텐데 PTC의 핵심 경쟁력 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끈끈한 고객 관계를 꼽을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나 항공우주, 국방산업 같은 분야는 한 번 시스템을 도입하면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전환 비용이 엄청나죠. 네, PTC는 이런 핵심 산업의 주요 고객들을 꽉 잡고 있어요.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TC가 계속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꼭 필요한 IoT 플랫폼 있잖아요. 띵웍스.
이걸 또 현장 유지 보수를 확 바꾸는 AR 솔루션 부포리아랑 통합해서 제공해요. 아, IoT랑 AR을 같이요? 네. 공장에서 막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그걸 작업자가 AR 안경으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이런 통합 솔루션이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점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M&A로 좋은 기술들을 사와서 이걸 또 자기들 플랫폼에 잘 녹여내요. 그리고 그걸 구독 모델로 계속 확장하고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듣고 보니 기술력 자체도 물론 뛰어나지만 그걸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또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 게다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고객 기반까지. 정말 뭐랄까 빈틈이 잘 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오토데스크의 인수 시도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요, PTC가 내부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온 이런 경쟁력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는 훨씬 더 중요한 열쇠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주목하셔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고 있잖아요. 제조업은 점점 더 데이터 중심으로 스마트해지고 있고요. ESG 경영이나 여러 규제 준수 요구도 커지고 있죠.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PTC의 솔루션들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기술 산업이나 투자 트렌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PTC라는 기업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애초에 오토데스크의 인수설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가 PTC의 이런 내재 가치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쩌면 이 시끌벅적했던 해프닝이 역설적이게도 PTC의 진짜 가치를 시장이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하게 만든 그런 예상치 못한 계기가 된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